이제 행복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핵연구소 부소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CIA 앞잡이였어요. 이 친구가 그걸 나중에 폭로시켜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핵연료를 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연탄 나오고 연탄 빼갔어요. 연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 시절에 이제 오라에서 갔었는데 그 용역 원자로 해체하는데 도와달라 해서 제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세워놓고 20년간 그냥 선지로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아마 지금보다 해체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40년.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원자력을 하는 이유가 딱 뭐냐? 난 원자력을 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이젠하워가 Atoms for Peac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우리가 원자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세대가 아니고. 사실 인류 역사 지구 역사 45년, 5억 년 역사 동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땅속에 묻어뒀어요. 근데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화석 에너지를 다 썼어요. 앞으로 100년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 에너지 없는 인류 역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 대체 에너지 가지고는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 20% 충분히 불가능해요.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결국 원자력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97.3%의 에너지 해외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전기질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제가 79년에 연구소 와서 실험 쳐서 펌프를 돌리니까 펌프가 속도가 빨라졌다. 전기질이 나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전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1년 동안 평균가는 18분 정도에 됐었어요. 일본이 30분이고 미국이 자그마치 1년에 평균 120분이 정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죠. 자, 97.3%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모릅니다. 원자력이 가능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원자력을 지배하는 세계 지배할 거는 열고가. 제가 요즘 이제 저희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번에 이제 큰 일이 이제 성사를 했는데 제가 2003년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었습니다. 그때 간 이유는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저를 초청한 이유가 우리 연구소에서 해수 담수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해수 담수화 시설 전부 두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태워서 해수 담수화를 하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만약 원자력을 이용하면 굉장히 싸게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이제 왕자 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이제 워터 앤 엔바이러먼트 그 장관이었는데,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해수 담수화 원자로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에 났어요. 미 대사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담당자를 불렀어요. 자, 너희 나라 같이 이렇게 기름이 많은 나라가 무슨 원자력이냐 하고 시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말이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름이 앞으로 100년밖에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0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개발이 끝나면 해수담사 기술담, 그래서 도움이 갈 가능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원자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지배할 거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한반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48년에요. 북한 일방적으로 송교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암흑의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배를 두 척을 보내갔어요. 하나는 인천항, 하나는 부산항에 보내서 배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육지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는 9,000kW, 하나는 20,000kW.
장난감. 그래서 배 두 척에 만든 전기가 우리나라 육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 사변에서 남북한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7년 후에 2005년에 개성공단은 우리가 전기를 공급했어요.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보시면은 북한에 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여기 바로 383이 아니겠어요? 북한은 그렇죠. 제가 2002년에 그 북한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갔었습니다.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북한 주민을 만나서 저는 북한 주민을 보면서요, 막 분노가 여기까지 칩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간 기억이 제가 58학번입니다. 근데 북한 주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비참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분노를 치미는 것이 뭐냐면 김정일, 김일성이가 어떻게 2천만 도 안 되는 국민이 이렇게 공개를 안 하냐. 그런 걸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한 거였어요. 내가 다시는 이북 땅에 가지 않겠다. 왜냐면 금강산도 공짜로 갈 기회가 많았었어요. 근데 안 가요.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북 땅을 구부러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북한 주민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전쟁 나면 총을 들 힘도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로가 새까맣다. 아마 글쎄 뭐 군인들 어떤지 모르지만 민간에는 전쟁을 기록도 없어요. 저거. 이 자료가 참 많은데 에너지 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2003년 한 해에 383불의 에너지를 수입해 왔었습니다. 근데 2005년 정말 2005년 더 재미있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 667억 불인데 자동차 우리나라 반도체 가장 중요한 수출 합쳐야 595억 불.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다 수출한 것보다 에너지 수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2007년 자관제 900억 불의 에너지를 수입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원자력이 지금 이제 한 40%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땅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합치면요, 아마 전기값을 지금 아마 저 3, 4배는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한전에서 사주는데요. 1kW에 얼마에 사주는지 아세요? 780원에 사죠. 근데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는 2kW에 35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전기가 20배가 비싸요. 자, 전기를 5% 올렸다 안호성이 납니다. 근데 전기를 한 20배 올리면 이 사람이 베껴 나겠습니까? 못 베껴 나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전기값 좀 올리자. 그래서 그 올려서 그 돈 R&D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와이프 두 사람 둘이 살고 있는데 둘이 한 달에 그래서 통신비가 20만 원을 더 써요. 근데 전기는 한 달 내에서 5분 원도 안 나와요. 자, 아마 여러분도 아마 통신비가 훨씬 전기값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물을 전기를 물같이 쓰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강의 가서 학생한테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벽에서 막 전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느 가정을 가든지 24시간 전기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그것이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고 싶고요.